네, 오늘 셀트리온이 키트루다 복제약의 미국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6월에 신청한 이후 약 2달 만인데요. 키트루다는 지난해 약 34조 원 매출을 기록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입니다.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상당한데요. 앞서 셀트리온은 내년까지 복제약 11개, 또 2030년까지는 22개를 확보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임상계획 승인의 의미, 또 복제약 개발 현황 등 이 셀트리온을 둘러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서도 오늘 언급하신 머크사의 항암제 키트루다 그 바이오시밀러를 셀트리온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 바이오시밀러, 이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는 완전히 개발된 곳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키트루다에 대해서 먼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미국 머크사에서 개발한 면역 항암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워낙 인기가 많은 제품인 만큼 지금 특허 만료가 지금 2028년에 국내에서 끝나고요. 미국에서 2029년, 유럽에서 2031년에 마칩니다.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특허가 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어떤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었냐라고 살펴보면 국내 기업에선 지금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또 삼성바이오에피스, 종근당이 있고요. 해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 암젠이라든지 굉장히 글로벌 빅파마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복제약은 빠르게 좀 시장을 선점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국내 기업 가운데에서는 셀트리온보다는 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 이 4월에 지금 임상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업계에선 이르면 3년 안에 지금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도 사실 이번 3상 계획 승인 받았으니까요. 이후로 좀 출시에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셀트리온이 내년까지 복제약 11종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복제약은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총 6종이라고 셀트리온 측은 설명을 하는데요. 네.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 베그젤마 좀 이름들이 좀 어렵긴 한데 이런 약품들이 있고요. 일단 내년까지 5종을 좀 추가한다는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5종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자료 중에서 이 시장 규모를 보시면 전부 이게 블록버스터를 얘기할 때 연매출 10억 원이면 우리가 이 10억 달러면 우리가 블록버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지금 시장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런 만큼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상당하고요. 특히 맨 위에 있는 저 스텔라라의 저 복제약 같은 경우는 스테키마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유럽에서 이미 지금 승인 권고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조만간 최종 승인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이 전체 셀트리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9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전년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고 특히 4분기에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앞서서 신학수 대표님이 말씀 주시긴 했는데 이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이게 하반기 되면서 점점 이 파이를 키워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복제약이 돈이 되긴 되는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사님, 지금 미국 FDA에서 임상 3상 성공 확률이 도전에서 한 58%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2상이 30%. 아무래도 2상에서 어느 정도 어렵게 걸러졌기 때문에 3상이 2상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3상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기대하고 계세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게 이미 여러 바이오시밀러들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임상 디자인이 적절하다라면은 성공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임상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네. 임상 3단계 같은 경우는 약 80%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승인 단계는 90%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단계에서 승인까지 이 단계가 단계로 놓고 본다라면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어떤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머크가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을 사용해서 SC 제형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이 키트루다 이것만 가지고서 좋은 어떤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셀트리온 주가 하반기에 셀트리온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역시나 진펜트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비소세포 폐암이 뭐냐 했더니 소세포 폐암을 제외한 모든 폐암을 비소세포 폐암이라 비소세포더라고요. 네. 거의 대부분의 폐암이 이거더라고요. 지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합병 이 이슈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 네네. 그 합병에 대한 주주 설문조사가 오늘 마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설문조사가 오늘 오후 5시까지고요. 이게 누구 대상이냐면 6월 30일까지 지금 주주 명부에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홈페이지 가서 이 이름이랑 뭐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바로 참가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이번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따가 좀 이 배창학 기자가 좀 설명 잘 해줄 텐데 이 두산 밥캣이랑 두산 로보틱스에서 사례에서 봤듯이 네. 이 가격이 가장 문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이 PER이 200배가 넘어갑니다. 지금 셀트리온에 비해서 덩치는 작은데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서 굳이 사야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 지금 반대 측에서는 사실 앞서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판매도 있고 또 회계적으로 뭐 굉장히 많은 꼬리표들이 붙었었는데 그걸 불식시킬 수 있다.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판매만 하고 있고 굳이 이거를 사야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 찬성 측에서는 아무래도 뭐 개발 생산, 뭐 유통 이걸 일어날 경우에는 사업을 좀 효율화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찬성 측의 이유이긴 합니다. 지금 합병 설문조사가 잠시 후에 끝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님? 이번에 합병이 뭐 무산 또는 뭐 보류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셀트리온 뭐 경영이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주가 측면에서 듣고 본다라면은 셀트리온에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셀트리온 주주들이 이제 이거 합병을 좀 반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시가총이 워낙에 좀 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셀트리온 주주들이 좀 불리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들이 좀 노지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것이 무산된다고 한다라면은 역시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이 서정진 회장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양쪽 주주가 반대하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결과를 좀 보고서 우리가 좀 이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시에 결과를 좀 봐야겠습니다. 바이오주가 최근에 좀 들썩들썩합니다. 하반기 주도주로 우리가 등극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네. 금리 인하 외에 또 뭐 어떤 조건들이 좀 따라준다면 가능할까요?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피해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신재생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표적인 피해 섹터였었고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3년 정도 쉬어갔었던 섹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사이클이 돌아서 충분히 주도 섹터의 자격을 이제 갖출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뭐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찍었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에브비 같은 종목들 그 외 여러 가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이 미국 시장이 상당히 최근에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좀 무더기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임상과 관련된 진단 기기들, 진단과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튀어오른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임상 2상이든 3상이든 임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돈은 엄청나게 벌었는데 임상이 다시 올스탑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 뒤늦게나마 이제서야 이제 파이프 라인을 라이센스 인을 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임상을 하는 것이 작년부터 이제 시작됐고 올해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업프론트라고 하죠. 계약금을 보시게 되면은 다들 와 이렇게나 많이 돈을 받아서 계약금을 아마 다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작년 대비해서 그만큼 라이센스 딜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영향은 있겠죠. 그것이 아니다라면은 충분히 주도 섹터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셀트리온이 상반기에 세워놓은 목표들을 차근차근 잘 밟아오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도 우리 바이오주 또 셀트리온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셀트리온 렛츠 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취재 현장으로 이어가 보죠.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